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반 이재명을 계치로 빅텐트 구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김두관, 이낙연 등 진보 진영 인사 합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의 승객이 비상구를 열어 해당 항공편이 결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범행 후 도주해 극단 선택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11명입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으로 선수 마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빅텐트, 제3지대에 반 이재명을 기치로 대선 후보들이 모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의 반명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을 보수 중심에서 반 이재명 중심으로 치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대선에서 반 이재명을 중심으로 주자들이 후보 연대나 단일화하자는 빅텐트 구상이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막으려면 정당과 진영을 넘는 결집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빅텐트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노무현, 정몽준 또는 DJP 또 여러 가지 그런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당내 경선이 끝나고. 홍준표 전 시장은 개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 해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연정까지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야당하고 힘들게 대립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대연정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연정을 하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다만 반명 빅텐트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 논의 시점과 범위를 두곤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명 빅텐트를 성사시키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 이곳에 진보 진영 인사의 합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총리가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강용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과 맞물린 대선 빅텐트론에 진보 진영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권리당원 중심의 어대명 경선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민주당 경선 불참을 결정한 것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A부터 Z까지 모든 선택지를 다 열어놓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빅텐트 합류도 가능한 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합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이 전 총리 측은 개헌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전 대표를 호언 세력으로 규정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반 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뭉쳐서 개헌연정과 연대를 구축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진보 진영까지 반 이재명을 내걸고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민주당의 견제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선거 때 보면은 빅텐트론, 제3지대 텐트론 이런 게 나오지만은 별로 실체가 없고. 이낙연 전 총리 측이 개헌과 연정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양당 경선에 불참한 유력 주자들의 참여에 따라 빅텐트론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빅텐트 합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지만 반 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추대론으로 단번에 당 대권 주자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선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경선에 참여한 대선 예비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뒤늦게 내부 단속에 나선 겁니다. 당내에서도 경선이 진행 중인 시점에 한 대행 추대론을 띄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 후에도 추대론이 나온다면 해당 행위로 조치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칫 경선 무용론이 불거지며 흥행에 영향을 미칠까 지도부가 추대론 자제를 당부한 건데 출마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도부 한 인사는 우리 당의 경선은 국민 관심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면서도 바깥에 있는 분들도 함께해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무소속 출마와 단일화 카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선 출마에 확답을 하지 않는 한덕수 대행의 행보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총쥐하고 있고 오늘은 고향인 호남을 방문해 경제는 물론 민심까지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서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미국발 통상 갈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여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주에 위치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한 대행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을.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일정은 한 권한대행이 꾸준히 언급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치 대선 행보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 대미 수출의 핵심은 울산이라며 굳이 광주 방문을 택한 건 한 대행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한 대행은 자동차 업계 방문에 이어 통상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의 계획, 이른바 속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 한 언론의 불출마 보도에 대해서도 한 대행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대행은 사석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측 가능한 한 대행의 속내인지 김세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의 출마 권유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힌 겁니다. 한 대행의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한 대행은 주변에 여러 차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제 관료로 50년 이상 재직한 만큼 이 전 대표가 주도했던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등의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이건 정부건 정말 이 포퓰리즘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암적 존재로서 작동할 수 있다. 또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에 균열이 오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그런 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가 아니죠. 한대행과 가까운 인사는 현재 출마 의사가 없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크게 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대행 측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막판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리포트에도 남는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 가능성, 한덕수 대행의 참여, 국회팀 최동희 기자와 뉴스 추적합니다. 최 기자, 지금 빅텐트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인가요? 뜻이 같은 주자들이 힘을 모아 연합한다는 게 바로 빅텐트인데요. 네. 선거 판세를 흔들 비장의 카드로 선거 때마다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만한 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카드가 꺼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앞서 보셨듯이 반 이재명입니다. 아하. 이재명 전 대표 독주 체제에 맞서자는 건데요. 민주당으로선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짜인 경선 방식에 비명계 주자들이 반발이 적지 않고요. 국민의힘도 아직 유력 주자는 없지만 당심이냐 민심이냐를 두고 경선 방식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 양당 모두 이 때문에 경선 무용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결국엔 이 전 대표와 맞붙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로 이 빅텐트를 계기로 국면 전환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맞아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경우도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던 건가요? 개헌연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당초 이 전 대표 독주에 반발한 비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빅텐트나 제3지대 연합이 언급됐었는데요. 네. 이런 구상의 출발은 개헌이었지만 이를 고리로 반 이재명 세력을 규합하는 것에 무게추가 옮겨간 걸로 보입니다. 개헌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개헌연대보다 반명전선이 결속력이 강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후보를 뽑고 나서 그렇다면 빅텐트와 합류하는 겁니까? 앞서 보셨듯이 쟁점은 한덕수 차출론입니다. 네. 오늘까지였던 국민의힘 경선엔 등록하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여전히 한대행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당 밖에서 세력을 구축해서 기존 경선을 뚫은 후보나 경선에 불참한 주자들과 연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경선 흥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일각에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한대행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 지도부도 한대행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반 이재명 전선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만약 된다면 그렇다면 빅텐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대행은 그럼 언제쯤 합류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거론되는 한대행을 비롯해서 범보수 진영 후보들이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선 반면구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자들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대행 차출론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또 선거판에 뛰어드느냐. 예.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쪽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빅텐트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까? 양 진영의 중도 주자들이 연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범보수로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중도 주자들이 모두 단일화해서 막판 새몰이에 나서자는 전략입니다. 성공 사례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모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21의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기를 합의를 하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독주의 1강 2중 구도가 단일화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근데 좀 과거와는 사례가 좀 다를 것도 같은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당장 탄핵의 책임 논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다시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일화 방식을 두고 주도권 싸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공감대 없이 1위 후보 저지만을 위한 연대가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적절하겠냐고 전했습니다. 네, 빅텐트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동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감된 후보들 출마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의 3파전이 됐습니다. 1등보다는 2등이 누가 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킬지도 관심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직접 후보 등록을 한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정권 교체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됩니다. 김동연은 점점 세집니다. 돌풍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발이 묶인 이재명 전 대표는 대리 접수했는데 앞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독주 체제에 다른 경쟁자들이 벌써부터 경선 이후를 고민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경선 룰 등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김경수 전 지사가 당내 존재감 회복을 위해 착한 2등 전략을 편다는 분석인데 김 전 지사 측은 경쟁을 통해 강점을 보이겠다며 일축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측도 비명 진영에서 연대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다며 승리를 확신하며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경선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충청, 영남, 호남, 수도권 등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 추대 수순이 될 것이라는 비판 섞인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나머지 두 후보가 얼마나 존재감을 나타낼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재판으로 공개 일정이 없었던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사전 녹화한 유튜브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대선을 위한 싱크탱크도 공식 출범하면서 정책 청사진을 발표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곧 성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밝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더 낫게 만드는 게 사실 정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인 공약 발표는 없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부진한 내수를, 외교에서도 실용주의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내일 정책 싱크탱크도 출범시킵니다.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이른바 ABCDEF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이 전 대표 대선 공약의 밑그림이 될 예정입니다. MBN 취재 결과 이 같은 기조 속 내일 발표에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 확보안까지 담긴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크탱크 측 관계자는 A부터 G까지 7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34개 분과를 나누어 경제 성장과 청년 민생, 지역 균형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으로 하루를 쉬어간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안산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하며 본격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은 4강 컷오프를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좁혀지는 모양새인데 서로보다는 둘 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4강 컷오프 경쟁에서 남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에 쏠려 있습니다.
마지막 티켓을 두고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혈투가 예상됩니다. 만일 안 의원이 4강에 진출한다면 찬탄 주자 2명 대 반탄 주자 2명의 2대2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나 의원이 올라서게 되면 찬탄 대 반탄이 1대3이 돼 반탄파 표가 상대적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라며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저격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또 가장 쉬운 상대가 될 겁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층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헌재 결정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리적인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인 가운데 마지막 자리를 누가 꿰차할지에 따라 향후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박정희 전 대통령 띄우기 경쟁에도 나섰습니다.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 보수 지지층 표심을 겨냥한 겁니다. 그 행보를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손을 꼭 맞잡은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들어섭니다. 보수 지지층 표심을 겨냥해 한 목소리로 박정희 동상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워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서로를 향해 웃음 섞인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형님은 사과하고 저는 대부 안 했으니까. 지사님께서 아직 현직이 계시잖아요. 현직이 계시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처럼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밝힌 홍준표 전 시장은 국고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됩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에 갈 때 참 저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에서 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약속하며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를 찾아 박정희 자료실은 없는데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폐쇄 촉구 등 반중 정서를 겨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자료실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 자료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자료실이 2015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은 지지층과 당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이 톡톡 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톡톡해서 모아봤습니다. 국회팀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 기자, 한동훈 전 대표 요즘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팬들 많이 모였어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앞 모습입니다. 네네. 소통관까지 이어지는 국회 경내 도로 옆으로 지지자들이 늘어서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 한 전 대표가 등장하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네. 소통관에 있는 기자들도 큰 함성에 놀라 현장을 살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취재진이 촬영한 모습입니다. 30여 분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올 때도 지지자들은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 전 대표의 모습은 마치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네. 보수 정치에서 오래간만에 팬덤 정치가 부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 전 대표가 최근 각을 세우고 있죠. 나경원 의원이 올린 사진입니다. 아이고야, 왜 드럼통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나 의원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네. 결연한 표정으로 회색 드럼통에 들어가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썼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영화가 조폭을 배경으로 한 2013년 개봉작 신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워낙 유명한 영화라 아실 텐데 이 영화를 보면 범죄 조직이 사람을 해칠 때 드럼통을 이용하는데요.
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통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이에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올리고 영연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며 받아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며 본인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볼까요? 만파식적.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모습 아닙니까? 피리를 불고 있어요. 네, 맞아요. 신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피리, 네. 만파식적입니다. 온갖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으로 나라에 닥친 근심과 재난을 잠재우고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하죠.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에서 구호협회 측이 박 원내대표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박 원내대표, 받은 자리에서 바로 피리를 불어봤는데요. 자세는 그럴듯했지만 소리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님은 못하시는데 우리 노성열 의원님이 오셨죠. 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5억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네, 저기 쉽게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전 대표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 전 대표 책을 들고 있고 뒤에 글자는 망언집, 명언집.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전 대표가 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개한 자신의 망언집에 대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네. 아, 예, 또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만요. 명언집 아니었어요? 예, 그 망언집이었어요, 원래. 이 전 대표는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다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건설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정치 톡톡, 정치인들이 특이한 톡톡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경호처의 중심을 지키며 강경한 행보를 이어온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결국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장의 사퇴를 촉구하던 이 경호처 초유의 연판장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 제일 가까이에서 밀착 경호를 이어왔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이사 현장 경호를 직접 챙기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오늘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내부 직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한 겁니다. 경호처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사표 수리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내로는 김 차장의 거취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 차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직원들의 강한 반발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김 차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인사 보복을 감행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보이자 내부 갈등이 고조됐고 지난 8일부터는 김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기도 했습니다. 김 차장이 사퇴하면 대통령 경호처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며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공항에서 서울행 항공기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이륙 직전 갑자기 비상구를 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승객은 폐소 공포가 있어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륙해야 할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비상구가 활짝 열렸고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도 펼쳐졌습니다. 서울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이륙 직전인 오전 8시 5분쯤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이륙 준비를 위해 주기장을 벗어나 유도로를 따라 주 활주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쪽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구 쪽으로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술 취했나? 이런 생각하다가 1, 2분 뒤에 또 욕하면서 앞으로 뛰쳐나가서 헤매다가 왼쪽 문을 열었어요. 갑작스런 기내 난동에 승무원들이 여성을 급하게 제지했고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행기가 견인차에 의해 다시 주기장으로 돌아오고
각종 사고 조사를 하는 수시간 동안 꼼짝없이 비행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승객 200여 명은 활주로에 계류 중인 비행기 안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대기하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연 여성은 폐소 공포가 있어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관련 상담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공항 경찰대는 대테러 등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여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려고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온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16년 전에 경쟁 관계였던 이웃 사장을 살해하려 했다가 달아난 지명수배자였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에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왔다며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이를 조회한 직원들이 수상한 듯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이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왔던 60대 남성 A씨가 16년 만에 체포된 겁니다. 지난 2009년 10월 A씨는 경쟁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사장 B씨를 살해하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불이 붙은 신호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 사장인 B씨를 대신해 한 직원이 A씨를 제지하다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곧바로 달아났는데 경찰이 추적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사이 A씨의 행각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태연하게 경찰서를 찾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던 경찰은 A씨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곧바로 파악한 뒤 검거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끝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사고 난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는데요. 피해 초등학생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인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보행 신호등은 파란불이었고 길을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은 이 차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그 앞에 차가 치이고 갔는데 뒷차 아줌마가 걔를 보고 쓴 거야. 초등학생이 쓰러져서 피를 내고 있으니까. 지난 9일 저녁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이 사고 피의자는 50대 남성 A씨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통보를 받고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한 피의자는 처음엔 음주 사실을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카드 내역을 확인해 추궁했고 결국 남성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난 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는 그런 걸 몰랐다 이랬던 내용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이라든지 관련 증거를 가지고 이제 점점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주 뺑소니의 신호 위반, 횡단보도 신호 위반인데 그거를 자기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는 진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고. 경찰은 피해자를 입건하고 음주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신호도 위반하며 느릿느릿 움직이던 한 차량, 경찰이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선 이 차량의 운전석에는 한 남성이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늦은 밤 왕복 7차선 도로. SUV 차량이 차선을 물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한눈에 봐도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뒷차량 운전자가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따라 붙습니다. 앞에 차가 좀 이상해서요. 빨리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술을 먹은 건지 뭔지 지금 제가 비상등 켜고 2차 사고 안 나게 지금 뒤따라가는데 10km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엉금엉금 교차로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거북이 주행을 이어가는 순간 순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다가옵니다.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이 황급히 뛰어내려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석을 확인해 봤더니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형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나시더라고요. 핸들도 붙잡고 있지 않았고.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 0.08%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43살 최모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땅꺼짐 사고 소식에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동구에서 집안이 10cm가량 가라앉았는데 관계기관이 수개월간 방치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였는데도 말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의 한 인도입니다. 연석의 왼쪽 면이 푹 꺼졌고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누수가 발생하면서 25평 규모의 집안 침하 현상이 생긴 겁니다. 불안했었지. 나도 다니면서 불안했었지. 한 10cm 정도 가라앉았었나? 내가 울퉁불퉁하니까 사람들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신고를 엄청 할 거예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길 한복판에 땅꺼짐이 발생했는데요. 복구되기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정비공사 없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강동 수도사업소는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날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추울 적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 발생으로 나중에 또 추가 공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 있잖아요. 날 잡아 해프면 돼요. 한 달, 두 달 걸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동절기 공사 중지 얘기까지 하나? 강동 수도사업소는 집안 침하가 발생한 구역에 추가 침하 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MBN 취재 결과 집안 침하에 대한 별도의 원인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안으로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원인 조사를 해야 예를 들어서 공사 구간은 여기인데 침하가 발생한 구간도 공사 구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소극적인 행정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러한 땅꺼짐 사고의 주범 중 하나로 노후 하수관이 꼽힙니다. 손상된 하수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흙을 쓸어가면서 빈 공간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통상 30년이 지나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되는데 서울시 하수관의 둘 중 하나가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일부 통제된 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13일 이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꺼짐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도로가 2cm가량 파였을 뿐 땅꺼짐은 아니라고 조사됐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땅꺼짐 요새 많이 발생하잖아요. 걷다가 그냥 쑥 꺼질 수도 있잖아 보면요. 불안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까지 우선 점검 지역 45km 구간에 GPR 탐사 차량을 투입해 분석을 마치기로 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습니다. GPR 탐사 차량은 노면 영상 카메라와 안테나를 부착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합니다. 전자파를 땅속에 보내서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지표면에서 2m 지점까지 지하 공동 발생 같은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뒤편의 안테나에서 지하 2m 지점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는 이곳 모니터 화면에 시각 정보로 나타납니다. 지난달까지 발생한 땅꺼짐 사고 12건 가운데 5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하수도관 길이는 1,866km나 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28km가 매설한 지 30년 이상 지났고 50년이 넘은 것도 전체의 30.4%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노후도가 심할수록
주변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주는 압력을 버틸 수가 없는 만큼 탐지도 중요하지만 교체가 더욱 시급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아덴만의 영웅으로 유명한 중증 외상 전문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내 의료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 논란입니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탈조선하라고까지 했다는데요. 최은미 기자입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이라며 온라인상에 퍼지는 글입니다.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하라. 평생 괴롭힘 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즉 필수 진료 과목을 하지 마라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또 과거 외상외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고 윤한덕 교수가 과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뿐.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었다. 내 인생은 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선 복귀자와 패싸움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들 착하다. 감귤 정도로 놀리는 거 보니 귀엽더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오죽하면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필수의료 관련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귀엽다며 두둔한 것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발언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따로 입장을 남기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네, 제가 따로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방부는 의무사관 후보생을 교육하는 부대에서 국군 대전병원에 요청해 교육이 진행됐다며 상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당신을 닮은 아이 언제까지 외면하실 건지 MBN이 돌봄 책임을 외면하는 나쁜 부모의 자화상을 연중기획으로 다룹니다.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는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대부분의 남성이 양육비를 대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조차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해외 독박 양육자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SNS를 통해 접근해온 낯선 남성. 여자친구가 돼달라며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He likes me and then he want to meet me and then he want to make me his girlfriend. 필리핀 현지에서 3주 동안의 짧은 사랑을 나누고 그녀는 여자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I was minor. Another girl is bothering me because she is pregnant too. 아이 아빠는 결혼을 약속했고 차와 집까지 사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다른 코피노 양육자는 자식에게 강제된 외로움에 절규합니다. I don't know what I feel now. Maybe I really angry to him because he forget her daughter. 이런 피해는 동남아 여성에게 집중된 걸로 알려졌는데 최근 브라질 등 해외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친자 확인 국제소송을 준비 중이고 지난 2014년 첫 승소 판결도 나왔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승소한 건은 양육비를 못 받았습니다. 이행을 안 하더라도 본인 그 코피노 아빠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 주라고 판결해봐야 그 판결문이 휘조각인 거죠. 하지만 양육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현주소에서 소송전은 끝나지 않을 거란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 후진국 여성들에 대한 한국 남성들의 책임의식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수많은 나쁜 부모의 자화상, 여기에는 어딘가 그들을 닮은 아이의 얼굴도 겹쳐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을 모방해 다른 제품으로 출시하는 걸 일명 카피캣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뷰티 업계에서는 이런 카피캣이 만연해 제품 개발의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 사실 입증도 어려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피해가 더 큽니다.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액상 형태의 콜라겐을 출시해 주목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고객으로부터 다른 회사에도 같은 제품이 출시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품명부터 주요 성분 구성, 심지어 원산지까지 비슷했고 맛과 성분을 묘사한 표현이나 주스 슬러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안내 멘트까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겁니다. 상대는 매출 규모가 30배 이상 큰 대형 업체였습니다. 베껴서 자본력으로 그냥 마케팅을 해버리면 사실 이게 누구 건지 소비자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누가 사실 이렇게 투자해서 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겠어요. 모방업체는 빠르게 변하는 해외 뷰티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세심한 검증이 부족했다며 시스템 보완을 약속했고 문제의 상품 페이지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소기업은 과거 대형 제약사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던 터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언제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품을 내리는 게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냥 일단 내릴 수 있는 거니까 참 불안하죠. 이처럼 다른 업체의 비슷한 제품을 모방해 새 제품을 출시했다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술이나 디자인을 침해당했다는 분쟁 조정 신청은 160건으로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근거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소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부터 쉽지 않습니다. 광고액도 이제 얼마를 사용을 했고 매출액도 얼마를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모방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죠. 특히나 현행법상 모방의 기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민간인 여성만을 태운 우주선이 성공적인 우주여행을 마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그의 약혼녀 등 6명에게 우주여행을 보내준 겁니다. 약혼자를 위한 이벤트에 억만장자의 환상체육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파란 우주복을 입은 여성들이 종을 울리며 차례로 우주선에 탑승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의 10분짜리 우주관광용 우주선입니다. 탑승 인원은 6명, 유명 팝 가수 케이티 페리와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의 약혼녀, 유명 방송인과 과학자 등이 탔습니다. 이들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를 넘어 고도 107km에 도달했고 몇 분간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의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가수 케이티 페리는 우주에서 찬사의 의미로 루이 암스트롱의 곡 What a Wonderful World를 불렀습니다. And I didn't pick one of my songs because, again, it's not about me. It's about the collective, and it's about the view that we get to see, that we're humbled by. 미국에서 승무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비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주여행을 기획한 베이조스의 약혼녀가 일부러 여성만 선택해 이뤄진 것입니다. There will be other trips, but there's only one first time. So to be a pioneer is great. 전 세계 2위 부자인 베이조스의 약혼녀를 위한 깜짝 선물로 우주여행이 로맨스에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는 지구에서 탈출하려는 억만장자의 판타지를 위해 여성도 탑승하는 훈련 임무처럼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블루 오리진 측은 이번 비행 비용이 얼마인지 또 누가 부담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국 이익을 내세우며 자동차 부품과 애플 아이폰만 콕 집어 관세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예상이 되지 않는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 우리나라는 다음 주 일본보다 일주일 가까이 늦게 협상에 나서면서 만반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가 적용됐고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의 관세는 다음 달 3일 전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because they're going to make them here, but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So I'm talking about things like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방침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가 품목별로 부과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in that whole business.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일본, 영국과 호주, 인도 등 5개 국가는 최우선 협상국으로 거론됩니다. 한국은 현지 시각 수요일로 예정된 일본보다 협상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일본에 대해 먼저 협상을 타결한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말바꾸기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의 무역 협상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관세와 보복 관세를 쉴 새 없이 주고받던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도 올려서 의미가 없어진 관세 부과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수출 우회로를 위해 동남아를 찾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순방 같다며 응수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배터리 공장입니다. 1차 미중 무역전쟁 직후에 지은 공장인데 미국의 대중관세를 피하는 우회로로 이용됐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것도 이런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China will remain an open trading economy. China will remain a trusted partner of the world. 순방의 이유를 잘 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중 시 주석의 순방을 언급한 겁니다. I see them meeting today. Is that wonderful? That's a lovely meeting. They're meeting like trying to figure out how do we scre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두 나라는 하도 올려서 더 올려봤자 영향이 크지 않아진 관세 부과 대신 작은 것도 괴롭히는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자 중국은 미국 여행 자제령을 내리더니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는 모습 자체가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칼자루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휴양과 즐길 거리를 갖춘 복합 리조트는 관광 산업의 꽃으로 불립니다. 체류형 관광을 통해 국가 브랜드와 경제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K 복합 리조트 현장을 유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7년 동북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인 복합 리조트입니다. 이 리조트에서는 호텔과 카지노에 각종 레저 시설을 더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해외 쇼케이스 개최와 대형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해외 마이스를 유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 본격적인 관광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공사가 중단된 복합 리조트 건설 현장입니다. 건물 저층부는 유리를 끼우다 말았고 철근을 그대로 드러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기간도 만료되면서 공사 재개를 기대했던 주변 상인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초창기는 잘 됐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정의세도 안 나오는데. K복합 리조트가 주춤한 사이 다른 나라들은 잇따라 복합 리조트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K 관광 산업을 살릴 미래 먹거리, 우리 복합 리조트가 설 자리가 점차 줄고 있는 겁니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치열한 글로벌 복합 리조트 경쟁 시대. 현장은 K관광의 비상을 위한 규제 개혁과 인식 전환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주식회사 코메론 강동원 대표가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MBN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MBN을 통해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코메로는 금속재 줄자 사업 부분에서 국내 1위이자 세계 3위 업체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만장일치로 정규리그 MVP에 뽑히면서 선수 생활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한 김연경이 인생 2막도 배구와 함께합니다. 친정팀 흥국생명의 어드바이저로 새 출발을 하는 김연경은 이제 코트 뒤에서 배구계를 묵묵히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현역 마지막 경기에서 팀을 통합 우승에 올려놓으며 만장일치로 챔피언 결정전 MVP를 거머쥔 배구 여제 김연경. 또 한 번 만장일치로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며 누구보다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끝낸 김연경이 배구계에 남아 인생 2막을 엽니다. 배구 쪽 일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흥국생명 어드바이저로서 앞으로 조금 배구계에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에서 선수 영입 관련 조언을 담당하게 될 김연경은 방송 활동도 병행하며 배구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배구의 아이콘이자 이번 시즌 흥행 보증 수표였던 자신의 은퇴가 V리그 흥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연경은 향후 지도자와 행정가에도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자신의 영향력을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구를 떠올리면 김연경이라는 걸 떠올리게끔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한국 배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마친 배구 여제가 배구 인생 2막을 위해 또 한 번 힘찬 도움닫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모처럼 드러난 맑은 하늘이 반가운 하루였죠.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 22도, 대전 24도, 김천은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크게는 11도가량 높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4도, 전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라 아침과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는 경기와 강원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